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4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장은 크게 올랐는데 우리 시장의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쪽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상단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또 탄력을 지켜주면서 빨간불을 켰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갈팡질팡하는 수급 흐름 속에서 2,53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830선 근방에서의 제한된 움직임이 보였는데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 빨간불이 더 우세하면서 2차 전지 소재가 다시 꿈틀거렸고 또 반도체 소부장 역시 탄력을 끌어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좀 시장이 하루 종일 제한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루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에 시선을 두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에 딱 반을 지난 지금인데요. 앞으로의 이 상승세가 어떻게 또 어떤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지금입니다. 자금의 쏠림 현상은 없을지 또 생긴다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지도 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고민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찬찬히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장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대중관세 철폐, 빌 게이츠 방안, 부동산 대책, 반도체, K2 전차까지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책의 하나로 대중관세 철폐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철강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 기대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외에도 철강주의 모멘텀이 여러 가지인데요. 오전 대비만 해도 오후장에서는 또 탄력이 일부 반납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 어느 재료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정부가 첫 주택공급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후에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대한 분석이 좀 뚜렷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약했던 건설주 시세에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소멸된 건 아닐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풀어드릴 거고 종목도 담아드릴 거니까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5.75%의 수익률 담아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55%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1% 넘게 가져가고요. 하나솔루션 50% 담아갑니다. 비나텍은 45.28% 담아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중장기 관련한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 공략주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 전략도 세워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또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장이면 이제 또 벌써 수요일장이 열립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벌써 한 주의 중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을 위해서 또 지금부터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함께 해보시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인데 뭔가 휴일 지나고 전문가님을 뵈니까 월요일 같아요. 오히려 좋은 거죠.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니까. 네, 네, 이번 주 그죠? 아마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 미국의 강한 상승세를 받아서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 좀 짧게 느껴지실 거지만 충분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적절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남은 한 주를 위해서 튼튼한 뼈대를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네. 전문가님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경제 지표에 부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신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낮게 나오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는 위험 심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주식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이번 주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리스크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맞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완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좀 2,600선을 뚫어낼 수 있는 체력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주에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미국장에서 또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주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뼈대를 잡아주셨으니까 오늘장 이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살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재가 또 가득하죠. 철강주 이야기로 한번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부터 또 유럽의 새로운 가스관 설치관도 설치까지 있는데 이렇게 철강주를 움직여줄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가깝게 주목해야 될 재료가 뭐라고 보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대중 관세 철폐 재검토 이 부분은 사실 앵커님이 앞서 한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철강주들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의 관세 철폐 왜 재검토를 할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 재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생산과 운반과 관련된 철강 제품
관광 제품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철강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오늘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좀 기회를 다시 노려본다면 다음 타자로는 이제 대형주의 차례가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철강 제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다 수혜를 보고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강관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좀 가져갔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한 분명한 이슈가 오늘 저는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형주도 분명히 수혜를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앵커님이 둘 중에 하나를 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사실 저는 중소형주들, 왜냐하면 그에 맞는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에 맞는 이슈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도 분명히 좋습니다만 둘 중을 비교를 해봤을 때 중소형주, 특히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해보는 게 좀 더 빠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형주도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같은 이슈에는 또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린 전략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관련된 더욱더 종목별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하게 타점 전략까지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건설주 이야기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 정부가 또 주택 공급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또 그렇게 뭐 화답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또 기대감이 소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계속 네.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도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이게 맞습니다. 정부 대책도 이제 발표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건설주들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왜 지지부진했을까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건설주들 같은 경우엔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설,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던가 건설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건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락,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 기대감에 이미 올라와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기에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만들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경우에 분명히 긴 호흡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결과가 나올 만한 정책이 발표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오늘만 보더라면 부동산주 너무 크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접근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이를 네. 통해서 수혜를 볼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실적 부분이 단기적으로 바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소멸로 하락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 소멸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또 수익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단중기라고 봐야 될까요? 건설주를 그러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모멘텀을 찾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주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사실 건설주들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원전.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어떠한 건설주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답이긴 합니다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긴 호흡으로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밸류가 현재 싼 종목이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천천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긴 관점으로 매수 시점을 잘 잡아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낮은 밸류에이션의 종목들 선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건설주 관련해서는 저평가된 종목을 꼭 노려보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은 안전벨트만 매고 긴 호흡을 갖고 가져간다면 또 매수 시점 잘 가져갔을 때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노려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또 세세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런 종목별 전략, 타점 전략 세세하게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방산주를 가장 들썩거리게 했던 이슈가 또 최근에 폴란드 수주권이고 또 여기에 호주까지도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아무래도 좀 상승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대응 영역 관점에서 어떻게 좀 챙겨봐야 될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 계약, 첫 번째 본 계약이 이번 주 내에 나올 수 있는데 보유자분들이 상단을 좀 열어놓고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수주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유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원래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방산주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안정적인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된 대형 수주권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의 모멘텀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단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업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산주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국방비에 대한 부분을 훨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산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서 더더욱이나 방산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산주는 경기에 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반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상반기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의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세워봐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네. 방산이라는 이 키워드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산 사업을 하면서도 뭐 항공우주, 또 로봇, 넓게는 좀 더 로봇 이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맞습니다. 그런 넓게 시선을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방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이 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과 관련된 매출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안정성의 성장성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산과 관련된 수주권들이 상당히 많아서 방산주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방산주들이 사실 원래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상당히 좋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민간에서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만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방산에 추가적인 알파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방산 이외에 알파의 사업을 또 같이 유념하고 있는 업체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히든트랙 종목으로 이렇게 방산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한화솔루션도 그 포함이죠.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1월 6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75.75% 오늘 기준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이게 오늘 기준 수익이기 때문에 75%고요. 최고의 수익을 담아갈 때는 80% 훨씬 넘는 수익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또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를 그러면 상단을 얼마나 더 열어두고 가져가 볼 수 있을지까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비행기, 그리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행기, 항공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쪽에 관련된 당연히 군용, 납품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냥 비행기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있죠.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알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강한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사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최대 상단 올해 같은 경우 61,400원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8월 8일 날 달성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그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 7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놓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분명히 제 진입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적절한 제 진입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다.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네, 괜찮다. 맞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현재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 우상향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엔 상승과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기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살펴본다면 그 부분이 겹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시점에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유자분들이라면 홀딩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코멘트 주셨으니까 자, 혹시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정확한 타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만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또 탄력을 챙겨볼 수 있을지 단기 공략을 어떻게 하면 될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업종은 신재생 관련된 신재생?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 좀 분명히 좋은 상승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장중에 움직임을 살펴가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그러한 부분 가져가시고 좋은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또 신재생 안에서 엄청나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 신재생 조금 더. 안에서 어떤 거? 네, 일단 봐야 제가 될까요?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건 풍력과 관련된 종목과 아,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 종목. 네, 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히든트랙 종목 안에 저희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 있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분명히 관련은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관련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물론 있죠?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CS 윈드일까요? 윈드. 네, 네, CS 맞습니다. 윈드도 내일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CS 윈드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CS 베어링도 있고요. 베어링도,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강주들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광 업체 중에 풍력과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오. 같이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당연히 좋은 상승 기대해도 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 종목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신재생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주를 좀 더 풍력과 원자력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로도 지켜볼 만한 종목들 꼭 있으니까 재진입 가능한 타점도 꼭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타점, 정확한 타점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더더욱이나 이슈와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잘 타면서 또 순간 타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일장에서 전문가님이 챙겨주시는 그 흐름, 타점 꼭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신재생 관련주가 플레이리스트로 내일 당장 대응을 하셔야 될 단기 공략주라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될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성장, 재무, 차트까지 다 갖춰진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포트 속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부터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한번 파헤쳐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의료기기와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재무 지표, 그리고 최근의 실적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지수가 빠질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핀 그리고 소켓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용 핀 소켓,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핀 소켓,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소켓은 전구 소켓 이것만 들어봤는데 그거와 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린 핀 같은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그 핀 위에 반도체를 올려서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핀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매출에 대한 성장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프로브 카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엔 2만 개에서 3만 개의 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메모리용 핀 같은 경우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국산 기술력을 통해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자체 브랜드의 개발을 하면서 판매까지, 제조에서 판매까지 모두 다 이 업체가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당연히 내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미 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과 또한 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업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 핀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아니고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70%의 점유율, 글로벌적으로 7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비메모리용 반도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성장성은 사실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실적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서 국내에 1,170여 개사의 현재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형 업체들은 대부분 이 업체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제품군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170여 개의 반도체 회사가 고객사라는 점은 사실 그 업체마다 원하는 형태 그리고 원하는 크기가 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맞춰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종류 수는 알려진 걸로 한 2만여 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장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경쟁사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 또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꾸준한 R&D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000개가 넘는 회사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깨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낮죠. 네, 맞습니다.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도 계속된 기술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점유율을 깨고 들어올 경쟁사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사업에 대한 안정성 또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70%가 아니고 글로벌 점유율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2년에 외국인 보유 지분이 2.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46.77%로 거의 절반을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무차입 경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빚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현금 창출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을 굉장히 크게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굉장히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당연히 꺾이지 않는 실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업체는 ROE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마진을 많이 남겨 먹겠죠. 그 부분은 사실 이 업체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42%, ROE는 26.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재무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독보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에선 사실 흠잡을 데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업체의 매출의 95% 이상이 비메모리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을 방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메모리 쪽에 대한 경기 상황은 좀 어두운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연휴 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메모리와 관련된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계속돼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95%가 비메모리 향이라는 이 업체는 메모리 쪽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큰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5G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비메모리 쪽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G 같은 경우에 소켓 대비 5G가 1.5배에서 2배 정도의 소켓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검사용 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업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좋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용 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도체용 핀과 굉장히 유사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와 초음파 진단기용 핀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용 사업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가져갔다가 성장세가 조금은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한번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2분기 실적으로 최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작은 부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18%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최근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28.4%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만 봤을 때 분명히 매출 비중에서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의료기기에서도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사실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서 좀 주춤하더라도 의료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주가 상승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저는 장점만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 받았던 게 저는 진짜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베스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품 쪽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핀과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면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매출이 이 업체의 성장성과 또 기술력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 소켓이 5G 사업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 그래서 5G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업체에 따라올 실적 성장도 당연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조정은 또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기기 사업에서도 18% 넘는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의 그 투자 포인트도 꼭 짚어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꼭 잡아야 될 투자 포인트가 정말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꼭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을 통한 치밀한 전략 세워가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 포인트 꼭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사실 실적만 보면은 사야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드는 업체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에 1분기 같은 경우에 3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갔고요. 영업이익은 34%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15.8%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준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더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긴 하겠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점이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는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꺾인 적이 없었고 영업이익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자산은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현금 들어오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한 R&D 비용 투자를 통해서 투자 활동은 계속해서 적절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 사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 24%가 찍혀 있지만 사실 재무상의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는 없습니다. 유보율을 5,300%로 가져가고 있고 매출액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은 현재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만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용에서도 28%가 넘는 성장을 2분기에도 보여줬다. 사업의 다각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모두 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최근에 지수 하락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베스트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 발표된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고 10년간의 역성장이 없었던 매출액도 눈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셔야 계속된 주가 상승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3타점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얼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2020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우상향 패턴을 좀 가져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역성장이 없었던 것은 장점이긴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 성장을 가져갔고 그 기대감에 굉장히 좋은 우상향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2분기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한 하락에서 여전히 반등을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매력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눌림 자리와 현재 비슷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최근에 강한 하락 이후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61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적인 모습을 오늘 나타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121선 이상 현재 박스권 돌파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현재 우상향을 패턴을 가져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6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돌파하게 된다면 골든크로스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차트까지 봐주셨는데요. 올해 들어 긴 하락 구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또 실적이 받쳐준다는 데에는 이변이 없고 또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경쟁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또 의료기기 부품, 그리고 여기에 또 5G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장일수록 더더욱이나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만 세워가신다면 이제 안전하게 전략 세워가시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는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